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희 TV의 이상희 교수입니다. 오늘 방송 제목은 2022년 기초연금 누가 얼마를 받나요? 입니다. 자, 여러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초연금 제도 무엇일까요? 노인수당 이렇게 부르는 사회수당 제도의 하나인데요. 세금을 재원으로 합니다.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노인수당, 이게 바로 기초연금이죠. 이 기초연금 제도의 뿌리, 이것은 2007년 4월 제정된 기초노령연금법입니다. 이 법이 2008년 1월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로 기초노령연금이죠. 기초노령연금이 바로 이 기초연금의 뿌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기초노령연금은 2008년 1월 처음 시행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지급된 금액이죠. 국민연금 가입자 월 평균 소득의 5%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8만 원 내지 9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것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폐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14년 5월이죠. 2014년 5월 바로 이 기초노령연금법을 폐지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기초연금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기초연금법을 입법하게 된 거죠. 그리고 2014년 7월부터 5월에 법을 만들었고 그해 7월부터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매달 25일이 되면 기초연금으로 20만 원씩을 지급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8만 원 내지 9만 원씩 지급하던 것을 20만 원 지급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가 2014년 5월 제정한 기초연금법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크게 확충을 합니다. 확충을 한 거죠.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월부터 이 기초연금을 25만 원을 지급합니다.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린 거죠. 그리고 2019년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어르신들에 대해서 30만 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는데 그 중에서 하위 20%에 대해서는 30만 원을 지급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요, 2020년 1월부터는 소득 하위 40%까지 30만 원을 받게 되셨고, 그리고 1년이 지나서 2021년 1월부터는 소득 하위 70% 어르신, 그러니까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계시는 분 모두에게 기초연금의 최고 지급액을 월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래서 지금은 월 30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기초연금은 누가 받겠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라야 되고요.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이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어르신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보다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의 기준액, 대상자 선정의 기준액은 소득 하위 70%를 자르는 기준선이 되겠죠. 왜냐하면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그 위에 계신 상위 30% 어르신들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소득 하위 70%를 딱 자르는 이 기준선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선이 바로 선정 기준액이 되는 건데요. 이 선정 기준액 이하라야 받으실 수 있는데 뭐가요? 소득 인정액. 이 소득 인정액은 어르신 가구의 소득 인정액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특수직역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공무원이다. 공무원 연금 받고 계시죠, 나중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 연금, 그 다음에 우체국 연금. 이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들은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퇴직하셔서 공무원연금을 받고 계신 분, 그리고 그 배우자 분은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이 아닌 거죠. 군인연금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특수직영연금이라고 그래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이 특수직영연금 중에서 유족연금 있죠. 유족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분들이 계십니다. 유족연금 일시금으로 받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이 받은 시점으로부터 수령이죠. 수령한 후 5년이 지났다면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여기 한 가지 이제 예외가 되겠죠. 자, 기초연금 누가 얼마를 받나요? 자, 이 소득 인정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소득 인정액이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라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선정 기준액은 소득 하위 70%를 자르는 기준선이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런 노인 가구가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소득 인정액이라고 하는 건 이게 뭘까요? 자, 노인이 계신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그 노인 가구에 소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득 중에서 근로해서 얻은 소득이 있고 또 뭐 연금 등 각종 소득이 있죠. 이 모든 그 소득을 다 합쳐서 이 평가를 해요. 소득 평가액이라고 그러죠. 자, 소득 말고 또 재산도 있겠죠. 금융재산뿐만 아니라 부동산 같은 각종 재산이 있습니다. 이 재산은요, 소득으로 환산을 해야 돼요. 이 환산한 금액, 그러니까 재산의 소득 환산액과 이 소득 평가액을 합친 것, 이걸 우리가 소득 인정액이라고 합니다. 자, 이 소득 인정액이 뭘보다 적어요? 선정 기준액보다 작아야, 그렇죠, 그 노인 가구가 기초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액이 이 연도별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의 경우에는 노인 단독 가구의 경우에 이 선정 기준액이 131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31만 원 이하인 소득 인정액을 가지신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었고 그 이상이면 못 받았단 말이죠. 근데 이게 말이죠, 이제 점점 더 커지죠. 보세요. 137만 원, 2020년에는 148만 원, 그리고 2021년 169만 원이었죠. 그런데 2022년이 되면 이게 180만 원으로 되는 겁니다. 만약에 단독 가구가 아니고 부부가 함께 살고 계신 가구다 그러면, 그렇죠, 288만 원 소득 인정액 288만 원 이하이면, 그렇죠, 이 선정 기준액이니까 이거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 그러니까 2022년에는 단독 가구 180만 원 이하, 부부 가구 288만 원 이하인 노인 가구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2022년 1월부터 소득 인정액,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단독 가구의 경우에는 180만 원 이하, 부부 가구의 경우에는 288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얼마 받습니까? 최대 3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다. 제가 최대 30만 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일부 삭감 조항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건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초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이 처음 도입됐을 때, 아까 박근혜 정부 때 기억나시죠? 2014년 그렇죠, 7월부터 435만 명이었습니다. 435만 명의 수급자가 계셨는데 이게요, 이제 2022년이 되면, 그러니까 몇 년 지난 겁니까? 8년이 지난 거죠. 8년이 지나니까 628만 명으로 수급자가 증가한 겁니다. 435만 명이 628만 명으로 거의 200만 명 정도 수급자가 늘었죠. 자, 그러면 정부의 예산은 얼마나 늘었을까요? 2014년 7월 당시에는 한 6조 9천억 원이었습니다. 6조 9천억 원이던 것이 2022년 8년이 지나니까 이게 20조 원으로 증가했죠. 몇 배가 증가했습니까? 3배가 증가했죠. 3배가 증가했습니다. 왜 이렇게 3배가 증가했을까요? 대상자가 한 200만 명 늘어났죠. 또 금액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6조 9천억 원 예산에서 2022년에는 20조 원으로 이게 증가했다. 그러면 2021년에는 얼마였을까? 2021년 바로 전년도죠. 전년도에는
20조 원이 아니라 18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1년 사이에 1조 2천억 원이 증가한 거죠. 자, 이 정도 우리가 알고 계시고요. 자, 그렇다면 제가 아까 누차 말씀드린 거, 노인 가구, 어르신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얼마냐 이걸 봐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소득 인정액을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선정 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거니까요. 소득 인정액은 기본적으로 소득을 평가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죠? 소득을 평가하는 거. 두 번째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금액이 있겠죠. 이 두 개를 어떻게 해요? 합쳐주면 이게 소득 인정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소득 평가액부터 살펴보죠. 소득 평가액은 근로소득에다가 103만 원을 빼줘야 돼요. 여기다가 70%를 곱해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근로소득과 관련되어진 소득평가액이에요. 여기다가 뭘 더해요? 기타 소득을 더합니다. 기타 소득은 그럼 뭐냐? 이 기타 소득은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으로 이전받는 소득, 뭐 국민연금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자녀로부터 얻게 되는 무료 임차소득, 이런 것들을 합친 것이 바로 기타 소득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볼까요? 여러분, 사업소득 하면 뭔지 아시겠죠? 사업소득 하면 뭐 기타 사업소득, 임대소득 그런 거예요. 재산에서 나오는 소득, 이자나 연금소득이죠. 공적 이전 소득, 국민연금 같은 거, 공무원연금 같은 거 이런 거죠. 무료 임차소득은 시가 표준 6억 원 이상의 자녀 소유 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은 소득이 있는 걸로 간주를 해버려요.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게 다 뭐라고요? 다 기타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소득 평가액을 계산할 때는 근로소득에다가 103만 원을 빼요. 여기다 70%를 곱해요. 만약에 근로소득이 110만 원이었다. 근로소득이 한 달에 110만 원이었어요. 그럼 여기다 103만 원을 빼버려요. 그럼 얼마가 되는 겁니까? 7만 원이 나오죠. 7만 원에 70%만 인정하는 거죠. 그럼 77, 49, 4만 9천 원입니다. 4만 9천 원에 그럼 이제 근로소득이 인정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을 합친 거, 이게 소득 평가액이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보겠습니다. 이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요, 일반 재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부동산 같은 거. 여기에다가 이 기본 재산을 공제해 줍니다. 빼주는 거죠. 이 기본 재산 공제는 뭔가 하면요, 이 주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잖아요, 이거는. 주거를 유지하려면 집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도시에서는 1억 3,500만 원을 기본 재산 공제로 빼주는 겁니다. 일반 재산에다가 1억 3,500만 원을 빼주는 거죠. 중수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빼주는 겁니다. 이거는 없는 걸로 쳐주는 거죠, 공제니까.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통장에 있는 재산 있죠. 금융재산에다가 2천만 원을 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전체를 다 더한 거죠. 여기다가 소득 환산율 4%를 곱해주고요. 1년이 12달이잖아요. 나눠주면 한 달치 이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다가 피익값을 더해주는데요. 그러니까 이 피익값은 뭐냐? 이게 일종의 이제 사치성입니다. 회원권이라든지 고급 차량 같은 게 있으면 이분들은 절대로 기초연금 못 받아요. 그래서 이 고액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이게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피값을 이렇게 더해줘 버리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해하셨죠? 제가 방금 피값을 다시 설명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사치품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급 회원권이죠. 골프 회원권, 승마, 콘도 회원권, 그리고 고급 자동차 4천만 원짜리 이상 혹은 3,000cc 이상의 고급 자동차를 갖고 계시죠. 그럼 이 가액 전액이 소득에 반영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절대로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려면 고급 회원권 이거 없어야 된다. 고급 자동차 없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건 자세한 것은요, 기존에 제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충분하게 사례들이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적용되는 달라진 기초연금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기존의 제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 무료 임차 소득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기타 소득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볼까요? 이겁니다. 자, 소득 평가액은 근로소득 더하기 기타 소득인데, 기타 소득에 보니까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 소득에다가 뭐가 있죠? 무료 임차 소득이 있었잖아요. 제가 지금 무료 임차 소득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건데요. 이제 어르신들 중에서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고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어르신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그 주택이 자녀 소유의 주택이에요. 자녀랑 함께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자녀가 사는 집이 이 공시가격으로 6억 원을 넘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고급주택이에요. 고급주택에 사는 경우에는 1년에 이 주택 가격에다가 0.78%로 곱한 만큼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적용이 돼 버려요. 자, 제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령 자녀 명의의 소득 그 주택 있죠. 자녀 명의의 주택의 시가 표준액이 6억 원이다. 그러면 여기 함께 살고 계시는 어르신은 한 달에 39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8억 원짜리 집이다. 52만 원이 매달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가 주택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기초연금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신청주의 원리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자, 여러분 읍면 사무소에 그냥 가시면 됩니다. 동주민센터 가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간단해요. 아니면 이제 국민연금공단의 지역사무소를 가셔도 되죠. 자,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다. 그러면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아이고, 찾아와 주세요 하면요, 직접 대구로 찾아가 드립니다. 이 국민연금 콜센터 1355로 전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기초연금 아까 제가 삭감, 깎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이 30만 원인데, 제가 이게 최대 30만 원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이 사실은 많은 어르신들, 그러니까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분들,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 하위 70%잖아요. 이분들 중에 상당수, 거의 대다수는 이 30만 원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일부 어르신은 30만 원에서 깎여요. 그럼 이 깎이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를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안 깎이는 분들부터 살펴볼게요. 전액 다 받으시는 분, 30만 원 다 받으시는 분들이죠. 이분은요, 일단 국민연금에 가입을 안 하셔야 돼요. 국민연금 무연금자예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아예 없는 분 30만 다 받으세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을 이제 수령하는데 한 달에 받는 급여액이 45만 원 이하인 분 있죠. 45만 원 이하 받아요. 그러면 기초연금 30만 원 다 받습니다. 45만 원 넘어가면 깎여요. 자, 그거 좀 더 설명해 드리고요. 자, 국민연금에 그 유족연금 받고 계신 분 있죠. 유족연금, 또 국민연금에서 장애연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받고 계신 분들은 이 기초연금 30만 원 다 받으십니다. 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 있죠. 기초연금 말고 장애인연금이라고, 장애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이제 기초연금을 다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아까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 중에서 월 급여액이 45만 원을 초과하시는 분들은 깎인다고 그랬잖아요. 이 기준연금액의 150%가 바로 45만 원인데, 기준연금액이 뭐죠? 그렇죠. 아까 기초연금 30만 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최대치 30만 원이 바로 기준연금액이에요. 이 30만 원의 150%니까 45만 원이죠. 45만 원을 초과하는 국민연금 월 급여액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 기초연금에서 이 30만 원이죠. 기준연금액 이 30만 원에서 삭감을 당하세요. 자, 삭감을 하는 방법, 산정, 계산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첫 번째는 이거예요. 기준연금액, 기준연금액에다가, 이거니까 30만 원이죠. 30만 원에다 뭘 빼놓은가 하면 국민연금 A 급여액이 있어요. 이거에다가 3분의 1을 곱한 것을 빼줘요. 여기에다가 더하기 부가연금액을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 값이 마이너스가 나오거나 제로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부가연금액만 받는 거죠. 부가연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부가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이 50%니까 기준연금액이 30만 원이잖아요. 이것이 50%면 15만 원이죠. 그러니까 깎이더라도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서 기초연금이 깎이더라도 15만 원, 30만 원의 절반인 15만 원은 무조건 받는다. 아예 못 받는 게 아니죠. 15만 원은 무조건 받는다. 이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계산 방법입니다. 기준연금액 이 30만 원이죠. 30만 원에 250%면 75만 원이 됩니다. 75만 원에다가 본인이 받으시는 국민연금 월 급여액을 빼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40만 원을 받으신다? 그러면 빼면, 그죠? 뭐 아무 문제가 없죠. 45만 원 초과하는 거. 50만 원을 받는다.
그럼 50만 원을 빼면 25만 원을 이제 받아가시는 거죠. 이런 겁니다. 그러면 A1 방법과 2 방법 두 개의 산식이 있는데 둘 중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것, 금액이 큰 것을 기초연금액으로 선택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기초연금액이 이거 말고 또 감액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감액되는 경우 제가 아까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5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에 감액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말고 또 두 가지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이제 독거 노인이 아니라 부부 노인인 경우, 부부 가구 있죠. 부부 어르신은 감액을 당하는데 부부 각각에 대해서 20%를 감액합니다. 그러니까 30만 원 받으시면 60만 원을 받으셔야 되는데 60만 원이 아니라 60만 원의 20%인 2, 6, 12, 12만 원을 빼고 48만 원을 받게 되신다. 부부 합산했을 때 바로 그거죠. 또 한 가지 경우는 소득 역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액을 해요. 그러니까 이 소득 하위 70% 어르신이 받으시잖아요. 그 70% 바로 밑에 있으면 바로 밑에 있는 분이죠. 이분에게 30만 원을 다 드리면 못 받으시는 바로 그 위에 계신 분보다 오히려 이분의 소득이 더 많아지면 이게 역전이 되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소득 인정액하고 아까 제가 여러분 소득 인정액 계산한 걸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 소득 인정액과 기초연금 산정액, 기초연금 받는 금액이죠. 이 소득 인정액과 기초연금 받은 금액을 합쳐 봤을 때 이게 선정 기준액 이상인 경우는 그만큼 딱 잘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지급 금액의 일부를 감액을 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해서 기초연금은 감액이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자, 이상희 TV 국민 행복의 역동적 복지 효과로 가는 여정에서 늘 최선을 다합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정 눌러주시고 지인들에게 많이 권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